테슬라 소식입니다. 10년 전 투자했다면 수익률 얼마나 될까? 테슬라에 10년 전 $1000를 투자했다면 얼마나 벌었을까? 미국 경제지 CNBC는 11일 자체 계산을 통해 테슬라에 대한 10년간 투자 가치가 거의 145배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1년과 5년, 10년으로 나눠 계산한 결과 수익은 투자 기간이 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에 따르면 1년 전 테슬라에 $1000를 투자했을 경우 10일 현재 그 가치는 약 $1230 정도로 평가됐다. 만약 5년 전인 2017년 8월 11일 같은 금액을 투자했다면 지금 12,160달러로 12배 정도로 껑충 뛰어오른다. 그러나 투자 날짜가 10년 전인 2012년 8월 11일이었다면 그 가치는 현재 무려 145,341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테슬라 주가는 한 주당 약 $6 안팎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치솟았다.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론 한 주당 $850다. 지난 4일 주당 $938보단 약 9% 빠졌다. 11일엔 주당 $859.89로 거래를 마쳤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5일에서 9일 테슬라 주식 792만 주를 팔았다. 68억 8천만 달러 규모다. 머스크는 올해 초 더 이상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지만 트위터와의 인수 관련 소송전 때문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은 오는 10월 시작된다. CNBC는 다만 주식시장에서 투자 전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며 과거 실적을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으론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 어려울 경우 미국 500대 대기업 주가를 추적하는 시장 지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CNBC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전년보단 약 6% 하락했지만 5년 동안엔 71.94%, 10년 동안엔 198.58% 성장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신형 아이폰 9 1000만 대 발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전망 악화에도 협력업체의 신제품 아이폰 14를 9천만 대 생산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나온 아이폰 13과 동일한 수준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 아이폰 생산량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억 2천만 대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시장 조사 업체 EDC는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위축으로 출하량이 지난해 대비 3.5%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애플의 이 같은 예측은 시장 전반적인 예상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는 최근 보고서에서 애플이 현재 거시경제 환경이 아이폰 사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스마트폰과 다른 전자기기에 대한 소비 침체를 이겨낼 자신이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꺼이 고사양 아이폰의 지갑을 여는 고객층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2020년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신규 아이폰 출하량을 7,500만 대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추가 수요를 기대해 지난해 목표치를 9천만 대로 상향 조정했다. 덕분에 대만 페가트론을 포함한 아이폰 조립 업체들은 지난해 기록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올 가을 4종의 아이폰 14 시리즈를 선보일 전망이다. 고사양 버전인 아이폰 14 프로에는 개선된 전면 카메라, 4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 시스템, 더 얇은 베젤, 더 빨라진 A16 칩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아이폰은 올해 애플의 성장을 다시 부채질할 것이라면서 맥과 웨어러블을 포함한 여타 제품군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지난 2분기 우려보다 양호한 실적을 냈다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애플도 경기 침체 우려의 타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애플은 지난달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을 늦추고 지출도 줄일 계획이라며 긴축 경영 방침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빅테크들 인건비 줄이기 나선다. 미국 잇 업계가 경기 부진 우려에 인건비부터 손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비디오 게임 등을 주력 상품으로 삼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경제 여건에 맞춰 비용을 통제한다며 최근 직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시작했다. 소식통들은 비용 절감 대상에 업무 출장, 외부 교육, 임직원 모임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최근 MS에서 팀 야유회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지원하던 음식, 음료수 등 비용까지 관리자들이 댄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지난 분기에 매출 519억 달러를 올렸는데 증가율이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 둔화, 비디오 게임 매출 감소, 달러 강세 등에 따른 결과였다. MS는 특정 부문의 임금을 동결하고 있으며 피고용인 18만 1000명 중에 1% 미만을 정리해고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WSJ는 테크업계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 경기 부진 우려에 적응하기 위해 비용 절감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라클은 이미 직원 수백 명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증권거래 플랫폼인 로빈훗도 전일제 근무자의 23% 정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도 올해 5월 150명에 이어 6월에도 300명을 감원했다. 업계 전반의 우려에도 긴축 통화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이 정보통신업계에 고스란히 타격으로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MS도 경기에 악영향을 받겠지만 모든 기업이 거시적 어려움을 처리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서 커지는 아마존의 힘. 구글 메타 점점 위협.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아마존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률만 보면 아마존 온라인 광고 부문은 2분기에 디지털 광고 원투펀치인 구글과 메타를 크게 앞질렀다. CBNC는 아마존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과 메타를 압도하는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더 인텔리전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아마존 시장 점유율은 14.6%로 3위를 기록했다. 구글이 26.4%, 메타가 24.1%로 업계 1, 2위를 달렸다. 아마존은 지난달 28일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 광고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8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SNS 플랫폼 스냅 2분기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구글은 12%가량 늘었다. 핀터레스트와 트위터는 각각 9%, 2% 증가했으며 메타는 1.5% 감소하며 역성장했다. 메타와 스냅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광고 시장에도 큰 타격을 맞았다. 지난해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동의 표시를 한 사용자의 한해 개인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 덕분에 SNS 플랫폼들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 타깃 마케팅 효과가 떨어지게 된 것. 업계에서는 알파벳과 아마존처럼 애플 생태계와 관계가 적은 플랫폼들의 광고 실적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알파벳 또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 둔화를 겪었지만 충성도 높은 구글 검색 광고를 기반으로 애플 정책 변경의 여파를 피할 수 있었다. 아마존 역시 자체 이커머스 사업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사들의 직접 광고 효과가 커지면서 애플 정책 영향권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아마존은 광고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아마존은 월스트리트의 3분기에 광고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3에서 17% 증가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앤디 제시 아마존 신임 최고 경영자는 기존 TV 광고비를 유치하기 위해 홀푸드 매장에 물리적인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시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진 먼스터 루프 벤처스 매니저는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와 인터뷰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제외한 아마존 오즈와 광고 사업의 기업 가치를 계산하면 약 1조 1000억 달러로 현재 아마존 시가총액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현재 아마존 밸류에이션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믿을 만한 정보 가련에 먼저 노출.
구글은 11일 정보 검색 시 추천 스니펫에 신뢰할 만한 정보를 한층 부각하는 방식으로 검색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천 스니펫은 사용자가 검색했을 때 페이지 상단의 검색 결과나 출처에서 정보 일부를 알려주는 작은 박스다. 지금까지는 구글에서 정보를 검색하면 간단한 설명의 스니펫이 단순 나열되지만 앞으로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맨 위에 더 크게 표시된다. 예를 들어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나를 검색할 때 지금은 이를 설명한 문장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8과 3분의 1분이 크게 먼저 표시된다. 구글은 이번 개선이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검색 인공지능 검색 기술의 기능을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검색 기술로 하나의 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많은 문서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검색 결과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문서에 공통으로 있는 검색 결과를 추천하면서 잘못된 정보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고 구글은 기대했다. 판두 나약 검색총괄 부사장은 이번 업데이트 테스트 결과 그동안 보여줬던 잘못된 정보의 약 40%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구글은 11일 영문판을 시작으로 다른 언어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글은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검색 기능 강화에 신경 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검색 결과 순위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 검색 결과에 대해서라는 페이지를 선보였다. 이 페이지 뷰는 현재 24억 회에 달한다. 구글이 이처럼 신뢰할 만한 정보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이용자들이 거짓 정보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글이 6월 27일에서 7월 20일 미디어 조사기관에 의뢰해 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보 활용 능력에 관한 글로벌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매주 잘못된 정보를 접한다고 답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35.7%는 매일 26.5%는 일주일마다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잘못된 정보에 대해 젊은 세대일수록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확인에 전혀 자신이 없다는 응답이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는 각각 6%와 10%에 그쳤고 자신 있다는 응답은 각각 94%와 90%에 달했다. 베이비 부머와 그 이상 세대는 전혀 자신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16%와 2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보 확인 수단으로는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 왓츠앱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메시징 앱을 통한다는 답이 많았다.